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내주시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뭐 한 14일 정도 남았는데 14일 정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좀 보완을 해서 10월 7일 날 우리가 개막식을 하는 날 그런 제대로 좀 완전체로 준비가 돼서 관람객들한테 좀 선보일 수 있도록 그 매서운 눈을 가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바퀴 좀 돌면서 좀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현장은 지난번에 태풍이 바로 오기 직전에 제가 한번 답사를 했었고 그 전에 여기 와서 그 진행된 그런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좀 보고를 받은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보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보완점이나 개선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저하고 함께 오늘은 정확히 좀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뭐 내가 얘기하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혹시나 뭐 저 오늘 만났으니까 현장답사 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뭐 혹시 질의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면 손 드시면은 말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기 주주기 관계자분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자분한테 특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걸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 좀 드리세요. 네? 뭐 입장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조달이 됩니다. 저는 뭐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다양하게 나름대로 지금 이 관람객들을 지금 여기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 사단의 날 뭐 이런 부분들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좀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니까 각 사단들이 그런 부분 아리아 또 그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밀리터리 영화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 오늘 혼내는 게 아니라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합뉴스. 예. 저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인데요.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계룡시랑 도 이제 실국의 티켓 판매 목표량을 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뭐 사실상 당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뉴욕에서 돌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런 그 언론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의 좀 경직된 그러한 부분이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인구 5만의 그 계룡이라는 이 도시에서 지금 세계 국문화 엑스포를 합니다. 인구 5만의 그런 도시에서 한다면은 저는 이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계룡 시민 전체가 내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맞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계 5만의 그런 도시가 이런 그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5만의 도시가 이 세계적인 이 행사를 하는 것도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계룡 시민들 전체가 이걸 자랑으로 알고 자부심으로 알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알리면서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개최하고 준비해서 뭔가 이좀 보람되고 그다음에 계룡을 제대로 전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 같이 고민을 저는 해야 되고 또 다 같이 이 부분의 주인이다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언론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좀 경직된 이런 모습 속에서의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관련 그런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혼났다고 보고요. 이미 혼났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직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일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걸 제가 옹호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지금 세계 국문화 엑스포라는 그런 인구 5만의 이 작은 도시에서 이런 부분 준비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없었으면 더 좋았으련만은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돌부 종리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령 워드 때도 대통령께서 오셨고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세계 엑스포 때 혹시 대통령께서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여쭤보셨는지랑 하나 더 이제 해외 순방 어제 다녀오셨는데 공식 일정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국문 엑스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간 부분은 이제 언더투 연합이라는 세계 기구인데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그런 대응하기 위한 소위 네트워크인데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그런 기구에 아시아 태평양의 의장의 그런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또 지방 정부들이 참여한 그런 기구인데 제가 이 아시아 태평양의 의장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가서 나중에 소상하게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드릴 텐데 저는 많은 그런 성과를 얻어왔고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또 각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우리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특별 경제 도시를 선포하겠다. 그 이유는 어차피 가야 될 그런 큰 방향이라면은 우리가 화력 발전소가 많이 소재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 이 배출량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게 국가 중앙 정부에서 그런 과정을 움직일 때 우리가 먼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먼저 뭔가 이 중앙 이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쪽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산업 전환을 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 충남이 이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탄소 관련해서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남이 먼저 일단 선점하고 선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제가 이 도정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방향을 어떻게 다듬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정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 기후 변화, 기후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각국의 그런 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한테 이 대한민국의 충남이 제일 뭔가 이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제일 선두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인식을 제대로 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제가 밤 12시 50분 비행기인데 그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그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뉴욕 주변에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교민들하고의 만찬장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마침 그날 시간이 있으면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날 저녁 어차피 그 일정들이 다 끝나고 이제 공항 가서 저녁 먹고 공항 가서 오해되는 일정만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참여를 해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군의 날 행사 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지금 충청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도움을 좀 받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런 지금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도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저는 포장 같은 거 못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10월 그런 초나 중순경에 제가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해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10월 중순 이전에 좀 찾아가서 한번 뵈려고 합니다. 뉴데일리 조 김정호 기자입니다. 미국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군요. 지난번에 이제 실국 원장 회의에서 이제 그 준비 부족, 군문화 엑스포에 대해 진단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침이나 이런 것도 내려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좀 외국 갔다 오시느라고 잘 보고는 못 봐주셨겠지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후 이제 그 개롱 시장 말기에는 이번 군 그 문화 엑스포의 그 관람 포인트 정말 핵심적으로 그 오늘 활주를 보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이 관람객들이 와서 어떤 것도 봤으면 좋겠다. 어떤 포인트에서 준비했다. 이 핵심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이 뒷부분은 어차피 아마 총 감독이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준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이 거론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보야 지금 얼마만큼 좀 바뀌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연합뉴스 기자분께서 말씀이 주셨듯이 원래 계획대로의 그런 입장권 판매 계획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좀 경직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눈치 부러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사실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의든 아니면 강제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간에 나름대로 목표를 좀 정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달성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또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너무 영상물만 너무 많아서 리얼감이 조금 떨어져서 저도 그때 갔다 온 사람으로서 리얼감 있는 실제적인 그런
이 군의 그런 그 영상이 아닌 실질적인 모습을 좀 많이 이 그 프로그램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더라도 또 아마 오늘 또 지역사항이나 아니면은 조금 뭔가 개선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뭔가 열심히들 준비를 했겠지만은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그때도 계룡에 와서 시장님 계시지만은 그 시장님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좀 듣기에 좀 거북한 언짢은 말씀도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인구 5만의 이 계룡시 조그마한 데에서 계룡의 새로운 전환을 우리가 이 세계 군문화 엑스포에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에 뭔가 제대로 성공된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결과물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좋은 기사든 또 뭐 부정적인 기사든 아픈 기사든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는 아픈 기사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곧 뭔가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준비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한 번만 이제 한번 이제 그거 이제 보고 얘기합시다. 두 분. 예, 짧게 그 10월 15일 용산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그 육군사관학교 문제 거론하셨다니 궁금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진짜. 제가 이제 10월 달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육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가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고민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한 11월 달 정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잡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근데 움직일 계획 이전에 만나게 되는데 대통령을 뵙게 될 텐데 그때 당연히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내가 움직여야 될 방법, 우리 충남 국민들이 함께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 이 압박 아닌 압박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지금 군에서도 지금 이 지원하러 오신 이 장성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추진단에 실은 가장 여기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육사에 관련된 그런 종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육사 출신의 그런 동문들하고 그런 분들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현직에 있는 우리 군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네? 크게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부분 할 때도 다 자기들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지방으로 또 이사를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있으면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사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새롭게 뭔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광활한 대지에서 대지에 여러 가지 그런 더 지금 그런 작은 그런 지역에서의 오랜 전통만 찾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상공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군 인프라가 깔린 그런 클러스터가 된
이쪽 문산에 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또 제 유신을 하겠다는 게 제 약속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저는 사실 이 갑질이라는 말을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갑과 을을 구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갑과 을이라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표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꾸 그 어느 사이야 동료 사이에서도 그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행동이 상대한테 모멸감이나 아니면은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부분을 갑질이다 을질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난 적절치 않고 이것은 사회 현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표현이고 이건 바람직지 않은 이분법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사의 예를 들어서 좀 뭐 횡포라든가 상사의 이런 좀 잘못된 뭐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뭔가 말을 좀 표현을 좀 우리 어른이들이 좀 자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내용적인 그런 측면 오늘 뭐 간단하게 아침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기관에 여지까지의 그런 소위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가 제대로 된 인사나 아니면 그 기관이 그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인데 인적 구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인사를 않고 방치를 시킨 이 부분들이 저는 드러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관련 부서한테 제가 지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나서서 좀 듣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소를 하게 되면은 피고소인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하다 보면 이 고소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요. 하여간 과거에서부터 그 방향이나 아니면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총책을 맡고 있는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좀 죄송스럽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제가 조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입장료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여기 엑스포를 이제 9,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비싸요? 예. 비싸요. 후원 업체가 지금 이제 뭐 문화체육부부터 돈이 많은 방위사업청까지 다 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모더 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성이 있는 군 관련 엑스포를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9,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업체, 후원 조직에서는 전혀 후원금을 안 내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입장료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처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비가 좀 지원을 한 부분이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후원 들어간 거지 그 사람들 따로따로 돈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총 제가 지금 정확히 알기로는 한 200억 이게 총
총 196억, 나 이번 196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19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가 28억, 도비가 17억, 실비 58억, 또 자체 33억이라 해서 이제 33억인데 자체 33억에는 입장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 기업들이나 이렇게 협찬, 후원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도 이 기업들한테 좀 협찬 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부탁을 할 때에는 좀 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도자로서 아주 후원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좀 같이 좀 함께 좀 합시다 하려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해가 나순수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협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자체가 33억을 받았기 때문에 9,000원 정도의 그런 입장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짜보다는 9,000원 정도는 입장료를 받아야 그 행사의 가치가 더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이나 주변에서 꼭 오야 되는데 9,000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절해 주셨으니까 제가 입장권 제가 따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분 성함 좀 적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